19. 제가 시행했던 운営개발법, 좌뇌 개발법. 저는 35년간 아이디어 메모를 해왔고 어언 4,0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페이지를 글과 그림으로 채우다 보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고의 운営개발법이라고 할 수 있고 분해를 고도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운営개발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공장에 불량 항목이 10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량 요인을 수천 개 이상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것으로 좌뇌 개발을 하였습니다. 비만을 불량 항목으로 보고 그 1차 요인을 10개 발굴하고 각각에 대한 요인을 몇 개씩 그리고 그에 대한 요인을 몇 개씩 뽑아내다 보면 100개 정도의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각각의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그리고 더 유익한 좌뇌 개발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바로 아이디어이므로 운해를 활용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운해와 좌뇌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 됩니다. 대책들이란 죄다 행동을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도표에서 속동과 속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는 것을 보면 거의 천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의 불량은 없애는 것이 지상과제라 충분히 개선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아이디어 메모 및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이디어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으니 웬만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저임금 저가 상품 제조국이 일어선 이후 한국은 기가 죽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고 한국이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20년만 있으면 한국 여자들이 중국 가서 신고 노릇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체결되면 많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독점 상품인 발명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불량률이 낮은 상품 그리고 남이 만들 수 없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아야 한국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저 기업에 맡겨놓아 서도 안 되고 국민 각자가 이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절반 이상이 괴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황이 이런데 국민들은 그저 좋은 대학 하려고 길을 쓰고 있고 그런 기업에 취직하면 그저 편히 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국민들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달러 대비 58%나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추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미 집값도 충분히 떨어진 셈이더니 제 생각이지만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실무인 집값이 또 떨어진다면 집값은 그야말로 무슨 값이 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아시라고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주식회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디어와 신앙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일단 많은 정보를 두뇌에 담되 무의식 저장 영역에 담고 그것을 언제든지 끄집어내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초당 6페이지 4800자 스틸 포커스를 지독하게 하다 보면 무의식 영역에서 의식 영역으로 0.05초 내에 즉시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독하기란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재의 학습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 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본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간 정보들이 즉시 활성화되어 의식화되므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부터 의식 영역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의식 영역으로 들어가는 정보량은 극히 작습니다. 1초당 5에서 100자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잡념, 잡정보 등 노이즈 같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처리 용량도 적습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일단 들어갔던 정보가 순식간에 의식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추측이지만 뭔가 깨끗이 선별된 정보들만 활성화되어 마치 꿈을 통하여 정보들이 재정이 되어 장기 기억 등으로 전환된 것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은 원래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무의식 학습 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잡념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눈은 고정하고 있어야 하니 잡념이 없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상태가 제일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없어야 생각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이 넘치는 사람은 학습에도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아끼다 기막힌 발명을 한 일본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등을 보고 또 보면 이미 본 내용이 자꾸 들어오니 두뇌는 알았다는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1초당 10페이지의 속도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과도한 용량으로 인하여 두뇌가 충분히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따지면 매우 흥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매우 지루하기도 할 것입니다. 단위 시간당 힘이 드는 것은 별로 없지만 바위가 물방울에 구멍이 나는 것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될 때까지 하기만 하면 되고 그밖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 지명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것이 차별화 차원 그리고 희소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1초당 1페이지짜리라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국토가 나는 경험을 하고 지진이 나는 경험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이웰 DVD 수련용, 학습용으로 많이 하다 보니 1초당 6페이지짜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머리가 좀 뭉직한 경험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웰 DVD 수련용, 학습용이 겸사겸사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발음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초당 10페이지를 넉넉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1초당 10페이지에 보이는 영상은 이미지로 보고 그 안에 문자들이 사선적으로 되살아나야 하니 오늘 좌뇌가 같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거의 동시에 작동할 수 있을 때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어떻게 명상 같은 것을 잘하여 1개월 만에 해결하든 해야 할 과제인데 오래 걸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50년을 써먹을 것이라면 1년을 꼬박이라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이렇게 고수가 된 사람이 고작 고시 같은 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는 되어야 합니다. 문과생이라고 하면 해리포터를 쓴 작가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100번 10부 책을 1000권 선정하여 스스로 제작한 방법을 구사하면 됩니다. 3억 페이지를 넘겼다면 그의 두뇌가 어떤 두뇌가 되겠습니까? 자신만의 서랍 대신 테라고 하드디스크 10개를 컨트롤하는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이 현대적입니다. 작곡가라면 모든 악보와 모든 음악을 모아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전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독 기사라면 기보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미술가라면 모든 그림을 컴퓨터로 하루 10,000페이지씩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인간 병기들이 3개 운의 좌뇌 개발법 및 활용 방법을 실무에 적용하면 저보다 1000배보다 가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수백억 원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든지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20. 무의식과 의식의 순서. 무의식 영역은 광대하고 고해상도로서 세밀하고 또한 빠르게 반응합니다. 잠을 자면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눈을 떠도 대부분의 정보가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은 의식으로 들어가 즉시 인식됩니다. 학습에서 바람직한 것은 의식에 일단 넣고 그것을 즉시 혹은 천천히 끄집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영역에 정보를 넣는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습 정보가 있다면 무의식 영역에 먼저 집어넣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되거나 세시에도 직관이나 통찰력에 의해 의식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일단 단기 기억화되고 반복 학습이나 강한 자극을 통하여 그리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자동 무한 반복을 통하여 장기 기억화됩니다. 아울러 암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암기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되는 방식이 있고 억지로 암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절로 암기되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무한 반복을 통하여 각인된 것이 뇌 위에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다른 도깨비 망방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학습물을 기존 방식대로 암기한다는 것은 용량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로 난관에 동착할 수 있습니다. 의식 영역의 용량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어서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요구되고 상당 부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무의식 영역은 비록 의식되기는 쉽지 않지만 오랫동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다양한 대량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즉시 끄집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즉시 끄집어 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속독 수량의 목적이고 돈의 관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무의식 영역에 깔끔하게 정보를 담는 작업을 선행시키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의식의 정보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시각자로 보고 일단 경계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좀 뒤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대범하고 의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의식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 일단 들어온 정보는 합당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고 전분하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에 합당하게 처분합니다. 1초당 유페이지 4800자 스틸 포커스라는 것은 어차피 무한 반복을 의미하게 하니 1독을 하는데도 버거운 기존 독서 법과는 달리 융통성이 큽니다. 1분당 2000페이지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00독을 한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을지라도 손해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토 리딩 서적을 보면 전날 1독을 페이지 넘기면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00독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일단 10독 정도는 포토 포커스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스틸 포커스를 시행하는 순서가 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발음은 포토 리딩의 세간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포토 리딩을 단순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시선에 초점만 맞추면 상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틸 포커스도 사실상 포토 포커스처럼 처리되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의식 영역으로 직접 정보가 들어가고 또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또한 페이지 전체가 의식으로 입력되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간 정보가 일반적인 현상과는 달리 즉시 의식화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000번 이상 반복하여 본 것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포토 포커스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도 이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1000번 이상 반복하는 마당에 특별히 명상에 힘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지독한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어느 것이 나은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표면 상태나 명상 상태를 생시에 즉시 실현하고 즉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 명상은 연구 대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자신의 뇌에 명령을 내리고 뇌가 수능하게 하는 것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면 일찍 일어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을 보니까 눈을 감고 1분 경과했다고 생각할 때 손에 드는 게임을 했는데 3번 연속 맞춘 경우도 있습니다. 뇌에도 시계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뇌가 그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카운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스스로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하여 뇌가 명령 내리고 뇌가 순종하게 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자신의 주인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영혼만 여드론가 갈 때 뇌는 육신의 일부로서 분해될 텐데 이런저런 정보들은 어떻게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 정보들도 영혼과 함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주의 특정한 정보 저장 영역이 있어 그곳에서 관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두뇌가 내 관할 하에 있을 때 충분히 통제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 영역은 훈련 방법에 따라 우연히 갈리겠지만 무의식 영역은 사람마다 공평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의식 영역의 정보가 의식 영역으로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연히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입니다. 무의식 영역의 용량을 따지면 의식 영역의 용량은 극히 미미하여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사람마다 차이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20년도 안 되어 저와 같은 부분을 이루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두뇌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100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년이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인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다는 이런 등식에 속지 말고 무의식 의식 저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두뇌 개발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편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산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차이를 극대화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쁜 사람들의 속임수일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1등이나 꼴찌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자기 자식이 공부만 하면 1등 할 텐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겨루는 방식이 페어플레이적이지 않을 경우 체념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다른 방도를 선택한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단이라고 해봐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색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돈과 시간을 정해 놓고 서비스를 한 프로들에게 외면되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르러서는 돈의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아이웰은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0년, 50년 전통을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일상화된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17인치 LCD 모니터가 시중에 퍼진 것이 수년 전인데 17인치가 나온 이후에야 1초 U페이지 4800 스틸 포커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해상도는 지금보다 2배를 높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요구에 제조업자들이 맞추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포토 포커스, 스틸 포커스가 순서이고 각각 최대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워밍업 단계로서 크롤 포커스를 하는데 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음독 속발음 습관을 90% 이상 해소한 것입니다. 이 안에 명상이나 표면 같은 것을 적절히 부과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는 기술을 완성하여 100배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몇 개월 걸리니까 이런 식의 질문보다는 하다 보니 되었다는 우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독은 고사고 책을 제대로 읽는 것에 성공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하면 성향 평준화되고 잘하면 둔지가 영지가 되는 행운도 얻을 수 있고 아이웰은 이런 일을 일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될수록 인하여 우열이 갈려 속이 타겠지만 길게 보면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사 변호사가 되면 대성공인 그런 한국 사회입니다. 이를 넘어서 이들을 고용하여 부려먹을 수 있는 천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화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선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발명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적 자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제는 그것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부자들처럼 기도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은 모든 책의 원조이고 모범이기 때문에 원래 암기할 정도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 라면 그 안에 영혼 불멸의 영생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자신의 몫을 다하면 보다 자신 있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끝장입니다. 일단 자신의 두뇌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체크해본 후 자신의 몫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몫의 재설 21. 고시 공부 시간 단축 방안. 고시 공부는 극한 공부입니다. 학교까지 3, 4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공부한 것을 잊고 다시 외우는 것의 반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웰을 고시 공부에 10분 활용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이들의 수원인 속도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웰 방식은 제가 보더라도 논리는 좀 부족해도 실제적인 것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몸이 주사가기가 어렵다면 별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아이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순히 책 하나 달랑 들고 한 것이 아니라 TV나 컴퓨터 등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고속화를 도모합니다. 먼저 TV로 하게 되는 크롤 포커스가 있습니다. 크롤이란 옆으로 기어간다는 의미로 문자열이 주로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전광판 글씨가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국대위원회 보이기도 하지만 책 전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 문자열이 흘러가는데 계속 보지 않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이 단계까지 가려면 약간의 수연이 필요합니다. 아이웰 4.0이나 5.0은 주로 바둑알 이미지가 연이어서 풀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좌우 상하 좌우 대각선 회전선에 등 다양하게 흘러가게 하고 이것을 눈이 쪼작하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1초당 10개를 간신히 볼 수 있었는데 몇 분만 해보면 20에서 30개까지 쉽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웰의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지 TV만 바라볼 뿐인데 1초당 100개 이미지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급속 안구 운동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 안구 운동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니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급속 안구 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두뇌는 잔꾀를 많이 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폭이 자동적으로 넓어지고 시점 이송 스피드가 증가되는데 시폭과 시점 이동 스피드는 반비례하면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시폭이 넓어지는 이유는 안구 이동이 너무 피곤하니 좀 느리게 이동하기 위하여 시폭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이동을 더 빠르게 하면 안구 이동도 빨라져야 합니다. 시폭을 증가시켜서 안구 이동을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미지 이동을 빠르게 하니 시폭이 증가된 상태에서 안구 이동을 더 빨리 해야 한 것입니다. 결국 더 빠르게 이동하는 이미지를 소화하게 되고 이런 원리로 1초당 100개까지 증가되는 것입니다. 두뇌에게 1000배 빨라지라고 명령하면 따르는 것처럼 1초당 100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TV 영상을 활용하는데 일반 책으로 훈련할 때보다 매우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훈련을 하면 구토 증세가 있는데 거의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혹 부작용이 있을까봐 30분만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좀 허약하거나 피곤한 사람인 경우 적용하고 앞으로는 2시간 이상을 권유할 예정입니다. 6년 전 최초에는 10분만 하라고 부작용을 경계했지만 이제까지 아무 탈도 없고 간혹 심하게 훈련하신 분들이 급격히 향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독은 원래 검증된 것이고 이를 단지 편하게 한 것이니 성공 사례 같은 것을 굳이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자발적으로 카페에 올려주신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이미지에 의한 수련은 안구 운동과 두뇌 각성의 목표입니다. 단지 이미지일 뿐이니 오뇌가 주로 발달합니다. 이 오뇌는 간뇌등과 연결되어 이미지 처리나 무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많이 활용할수록 좋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동 이미지를 문자로 대체한 것이 아이웰의 집안 학습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좌뇌에서 처리하므로 우뇌 좌뇌를 동시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동 이미지 수련만 하고 눈이 빨라진 것 같은데 책을 빨리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자는 기본적으로 뜻을 알고 있어야 하고 정광석화처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단어는 제끼고 모르는 단어만 외우는 그런 방식은 이런 점에서 잘못된 방식입니다. 모르는 단어도 지속적으로 암기해야 하겠지만 아는 단어를 더욱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어당 100번 보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10,000번 이상 본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고시의 경우는 한자어가 많고 많이 들어보지 않아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 요령은 바로 1000에서 10,000번 이상 반복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그냥 책을 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니 4년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웰 학습용 DVD 제품들은 구색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지만 초고속으로 단어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본 것으로 5배 이상 시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1초당 20자 정도 흘러가는 제품을 만들어도 눈을 1시간 이상 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5에서 10배 이상 볼 수 있고 또한 큰 글씨인데다 빗글씨이고 더구나 이동하는 글씨이니 도대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계산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글씨를 처음 보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참을 때는 참아야 합니다. 오늘 운동 겸 20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4층 되니까 다리가 제법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층은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숨은 차지만 계속 올라갔는데 10층 정도 되니까 다리 아픈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내려올 때 좀 후들거렸지만 2층 제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으니 손이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좀 아프다고 포기하면 20층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해내니까 40층이 있다면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워낙 의심도 많고 잘 안 맞는 속도법도 많아 좀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웰은 오로지 사용자 입장에서 하루하루마다 적합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요즘 공언한 대로 양쪽 눈을 따로 놀게 하는 수련을 하고 있는데 1초당 20자연표를 성경을 보는데 둥근 기둥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음을 발표했지만 이체적인 것처럼 기분 좋은 것도 없습니다. 뭔가 보다 효율적으로 각인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1초당 100자를 소화한다고 해도 분당 6,000자이니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1000배에 근접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시 책을 빨리 보려면 방법이란 용어를 마스터해야 돼 수만 번씩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웰에 의뢰하면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어떤 분이 갑자기 입에 빨라지는 요령을 전해주셨습니다. 속독에 능숙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쉽게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1초당 1에서 10페이지 스틸 포커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틸 포커스나 포토 포커스는 거의 같은 특수 영상을 사용합니다. 단지 스틸은 1초당 1에서 10페이지가 적당하고 포토는 그보다 3배까지 가능합니다. 스틸이 10,000번 이상 반복하여야 효과가 있다고 하면 포토처럼 1초당 30페이지짜리로 처리하고 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직 암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1초당 1에서 10페이지를 이해하면서 반복하여 보는 것이 목표라면 그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틸의 경우 1번 볼 때는 막막하지만 첫 번째부터 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번을 연이어서 반복해서 보면 두뇌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지 두뇌에서 반응이 옵니다. 심한 두통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첫날 뭉직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오랜 기간 속독 수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일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나이 든 분들은 괜히 속았다는 생각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한번 적응하면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과잉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체적으로 두뇌가 용량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백과 사전이다, 성경이다 하면서 집에서까지 특수 영상을 열심히 보다 보니 두뇌 용량이 커졌는지 골치 아픈 일이 없고 항상 개운합니다. 주인의 의지에 맞추어 두뇌가 속독 쪽 용량을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좀 많이 보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동안 공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려니 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뇌는 이미 시세포의 절반 이상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니 놀라기도 하고 좀 저항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살겠다고 하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배웠는지 1000배 빨라지라고 명령하니 두뇌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경우 두뇌는 좀 더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구토의 충격이 너무 크면 아예 속독 훈련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왼쪽 눈이 더 침침해져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다가 그 상태로 계속 학습을 하였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6년 전부터 원 길만 오면 10분간 아이웰 DVD 4.0을 보고 일시적으로 정상화시키기도 하곤 했는데 이번 것은 좀 오래 갔지만 이 역시 좀 좋아졌습니다. 안경 맞춤에 더 이상 책 보기는 글러내야 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런 지적인 작업에서도 손을 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살까지 버텨낼 요령입니다. 어쨌든 백과 사전 3600페이지를 10분에 보는 것을 하루 서너 번 하고 100일 이상 지속한다면 두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어들을 수천 번 보는 효과가 있고 두뇌 용량은 커져 있을 것입니다. 두뇌도 마냥 용량을 크게 하기보다는 요령을 비워 적은 용량으로 많은 정보를 저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두뇌의 작용은 과학자들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혈액이 많이 집중하면 뭔가 그곳에서 작용이 일어난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은 에너지를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작은 부위에서 돈의 작용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로 숙달되면 눈을 감고도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병들은 자면서도 행군을 하고 고속버스 기사들은 졸면서 운행을 합니다. 속독도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패는 단어를 대량로 빨리 눈과 뇌에 비치게 하는 방법에서 결정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고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웰은 오직 바라만 보면 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회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회의 각인만 잘 해주면 돈회 자신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시에도 페이지가 그냥 떠오르기도 한다는데 극단적인 반복 훈련으로도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반복 훈련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수만 번 반복이니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백과 사전 특수 영상을 제가 잘 만들었는지 성경 대비 글씨가 작음에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정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해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0.15초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이해 여부를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하고 얼굴을 보겠는데 다음 사람 손이 쑥 들어오면 얼굴을 확인할 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페이지만 보고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흐름이란 것이 있어서 단지 한 페이지만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순간 캡처는 빠를수록 선명하게 찍힌다고 하니 1초당 1에서 10에서 30페이지는 잘 생각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17인치 LCD 모니터가 딸리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런 시도를 그전에는 하려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이지 단위로 고속으로 펼쳐보겠다고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쁘게 하고 천천히 한 페이지씩을 넘기는 경우는 많았죠. 그냥 특수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주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기도 하니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략 전자북의 방향이 있는데 아이웰 특수 영상의 비중이 향후 상당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단하지만 절묘한 특허를 만들기 추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도이니 물단, 고기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한 장사를 하나 하겠지만 이는 국가의 귀중한 지적 자산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속독 훈련 기간을 물어보는데 제 대답은 자신의 학습물을 속독 영상으로 제작하여 속독 훈련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부까지 포함되니 공부 기간이 바로 속독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쉽게 공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두뇌가 넉넉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공을 잘하여 배경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좋고 명성도 좋지만 좀 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렴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두뇌가 발달하는데 50년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속독법에 밀리겠습니까? 이런저런 이론으로 수련생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기가 좋게 하고 되는 사람만 따라오라는 식은 좀 너무한 측면이 있습니다. 10명 중 1명만 현혹되어도 장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초, 1에서 10페이지 스틸 포커스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자랑을 그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웰이 양보하여 아이웰 방식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아무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방식일지라도 100에서 1000번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욕심을 내어 아이웰 방식 위주로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워밍업 차원에서 하루 만 페이지 특수 영상 속독을 10번씩 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웰이 주장하는 바는 일단 무의식 영역에 먼저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10도까지는 눈에 안 들어와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해를 포기하는 포토포커스를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1초당 30페이지이니 시간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뇌를 정복해 간다고 하나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초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효과가 틀림없이 있고 하기에 따라서는 암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00번이면 충분하지만 10,000번을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니 1000번 이하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검증되지 않았구나 하겠지만 검증되었다고 한 것 방식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사하고 싶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롤 포커스로 1초당 100개니 뭐니 하는 것을 시작하고 동시에 1초당 1에서 10페이지 스틸 포커스, 1초당 30페이지 포토 포커스를 병행하며 암기를 위해서는 다시 크롤 포커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책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크롤 포커스나 롤 포커스가 5에서 10의 효율이 높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배 좋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에 2페이지 보는 것과 20페이지를 끝내는 것은 단지 10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효율적이면 악착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큰 글씨, 빗글씨, 동적 글씨 등등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요소도 가미되어 효과가 큽니다. 크롤 포커스는 제작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문장들을 일일이 텍스트하고 연결해 놓고 영상 제작을 하여야 할 때문입니다. 그런 부수적인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공부해도 됩니다. 그냥 책 들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빠르지만 점점 속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크롤 포커스 학습 제품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중요책 위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브노트를 문자 위주로 작성하고 이를 타이핑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도 좋고 아예 처음부터 이해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을 스틸 포커스로 보고 포토 포커스로 보고 크롤 포커스로 보고 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롤 포커스 포함. 그리고 반복 학습을 진하게 하여 꿈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면 백전백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거나 효과적으로 한 결실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무의식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최소한 1000배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다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영어로 꿈꿨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하려고 피를 써야 합니다. 한 달 내내 고시 공부만 하면 꿈에서도 공부하는 꿈을 꿀 수밖에 없고 고시를 사랑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 고시를 싫어 하지만 형식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꿈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선명하게 페이지 문자 단위까지 보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이런 현상을 유의하여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요즘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 소파에 앉아 졸다 보다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문도 보았는데 조는 사이 잠깐 문자까지 선명한 꿈을 순간적으로 꾸었습니다. 졸리면 이런 상태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무의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속독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피곤이 가중하여 일단은 싫어지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용할 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졸 것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눈과 뇌를 수고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예 침대 위에 모니터를 선을 연결하여 병행 설치하여 자기 전에 실컷 보는 것도 좋고 아침에 깨면 또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집요하게 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웰 방식은 단지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 에너지가 적게 들고 부담이 없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틀림없이 반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느냐 여부는 문자가 생시에 뇌리에 잘 표시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친화적이 돼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문자에 매달리고 특수 영상에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두뇌 회로를 고도화하여 1페이지를 인식하는데 1초이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책을 말입니다. 물론 소설책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전 같은 것을 가지고 왜 안 될까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도 좋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확신을 굳건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지 바보같이 뭉키한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큰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면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온갖 속독 이론과 두뇌 개발 이론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특단의 조처를 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신적 상황일 때 잘 되고 어느 방법이 잘 먹히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 맞춤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정해놓고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교육 서비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목 때문에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등급만 올려주는데 맛을 들여 실행을 게을리하게 하는 그런 속도법은 발전의 한계가 있고 세계 표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맥인 학력으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더 나은 속도법이 나오면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웰의 궁극적인 목표는 1초당 1에서 10페이지 스틸 포커스 30페이지 포토 포커스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전하여 크롤 포커스를 적절히 안배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고시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 교과서도 넉넉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